안녕하십니까, 이준서입니다. 교수 되는 방법 두 번째,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하는 의사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학, 두 번째는 연구 워크숍, 세 번째는 교수님과 함께 연구하기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독학을 먼저 보면 세부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튜브를 보는 방법, 논문을 읽는 방법, 책을 읽는 방법입니다. 중요도는 논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순서는 저는 유튜브를 먼저 보고 논문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책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순서대로 보면 유튜브에 이렇게 의학 논문 작성법 이렇게 치면 여러 논문들, 여러 영상들이 쭉 나옵니다. 영상의 특징은 짧은 시간에 작성 전체의 과정을 다룬다는 게 특징입니다. 장점으로는 접근성이 일단 좋고 그리고 동기부여가 되죠. 보고 있으면. 단점으로는 의학 연구 구체적 영상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석박사 논문에 대한 내용도 많고 그리고 새싹 연구자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이 학생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위험한 건 유튜브 자체가 좀 위험하죠. 실수로 강아지 영상을 클릭하면 뭐 2시간 훌쩍 지나니까 이런 면에서는 조금 단점이 있다고 보고요. 유튜브 영상은 그냥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건너뛰어도 무방하다고 보고 그래도 저는 한 번씩 보면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거나 아니면 연구 작성의 개괄적인 이런 그 개념을 잡기에는 유리한 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 영상들의 이 단점을 보완한 논문의 단계별 영상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독학 중에 두 번째, 논문 읽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임상 비교 논문을 보는 게 좋습니다. 뭐 증례라든지 종설, 기초 논문은 별로 도움이 안 되고요. 그래서 레트로스펙티브 코호트 스터디가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논문의 내용을 파악한다기보다 어떤 설계로, 어떤 통계로 결론을 도출했는지 이런 기법들을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계별로 보면 첫 번째 단계는 관심 있는 분야에 임팩트 팩터 높은 저널 한 3개, 5개일 수도 있고 정하기 나름이겠죠. 메일링 리스트에 추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편, 한 달에 한 편일 수도 있고 그것도 나름대로 정하시면 될 것 같고 읽어보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부분을 설계라든지 통계 등 이런 모르는 부분을 네이버, 구글, 유튜브로 공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NEJM 사이트인데요. 이렇게 회원 가입을 할 때 그 테이블 오브 컨텐츠 이메일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회원 가입을 하면 이렇게 이메일이 옵니다. 메일에는 오늘 퍼블리시된 이런 논문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현재 트렌드가 뭔지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더블 테이크 비디오라고 해서 흥미있는 비디오들을 링크를 주기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 논문의 메일링 리스트를 이메일로 받다 보면 관심 있는 논문이 생겨서 클릭하고 읽어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읽을 때 모르는 내용을 책을 찾아볼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구글, 네이버, 유튜브로 찾아보는 겁니다. 책을 찾아보면 마음에 부담이 되고 너무 힘들고 지겨워서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구글, 네이버, 유튜브는 한 2, 3분 동안 대략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자세하게 원리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파악만 하는 겁니다. 논문을 읽을 수만 있게끔. 그럼 처음에는 모르는 내용이 많아서 오래 걸리겠죠. 그런데 점점 빨라질 겁니다. 대부분의 내용을 대충 알게 되는 시점에 책을 읽으면 이런 통계나 설계를 한번 쭉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독학 세 번째 방법은 이제 책 읽기인데 제가 2개의 책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대학교 민양기 교수님 쓰신 책인데 영문 의학 논문 작성 매뉴얼이라고 오래된 책이에요. 논문의 단계별 틀을 잡아놓기가 아주 좋습니다. 제 또 카페가 하나 있는데요. 논문 자료실입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이런저런 자료들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민양기 교수님 책을 바탕으로 제가 만들었던 MS 워드 템플레이트를 올려놨습니다. 이 파일이 도움이 되실 거고 나중에 논문 작성 영상에서 또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사실 그 영상을 안 보셔도 이 파일만 보시면 대략 어떤 용도인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책은 그림으로 이해하는 닥터 배의 술술 보건의학 통계입니다. SPSS 통계책의 바이블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책을 바탕으로 제가 이전에 만들었던 SPSS 대충 돌리기 PPT가 있습니다. 이게 그 통계 작업을 하실 때 PPT를 띄워놓고 찾아가면서 하면
쓸만합니다. 그래서 논문 자료실에서 받아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독학하는 방법에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연구 워크숍입니다. 연구 워크숍의 특징은 이제 새싹 연구자를 위해서 논문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리비전까지 전 과정을 다룬다는 특징이 있고요. 짧은 시간 2-30분 내에 전 과정을 다루는 유튜브 영상에 비해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하니까 당연히 훨씬 자세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검증된 강사, 유명한 교수님 혹은 주니어 중에 활발하게 연구 활동을 하는 검증된 강사들이 강의를 하게 됩니다. 현장 참석을 할 수가 있고 버추얼로 들을 수 있는 옵션이 있다면 당연히 현장 참석을 해야 됩니다. 이유는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딴짓을 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그 강의를 녹화해두고 나중에 보겠다는 그런 헛된 생각을 하기가 쉽고, 그런데 현장으로 등록하고 만얼마를 보내고 캘린더에 등록을 해놓으면 그날 거기에 가게 되고 가면 열심히 듣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현장 참석을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소개해드리고 싶은 워크숍은 분당서울대병원 외과에서 하는 젊은 의학자를 위한 연구 워크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연구 워크숍들을 찾아볼 수 있는 포털 사이트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분당 워크숍을 먼저 보면 매년 여름에 하고 있고요. 작년 8월에 이제 8회를 했습니다. 프로그램 일부를 보여드리면 이런 아주 자세한 이런 강의들을 하고 있고, 이 강사 선생님들께서 아주 유명하신 분들도 오시고 또 아직 유명하지 않지만 정말 활발하게 연구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강의를 잘 하시는 선생님들이 엄선된 강사분들이 하십니다. 문의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9회 일정이 나오면 공지 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이쪽에서 이 일정을 이메일로 드릴 겁니다. 제가 5회 분당 워크숍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아까 제가 엄선된 강사들이 강의를 한다고 했었는데 제가 예외였고요. 몰입적인 논문 쓰기라는 이런 이 본문 쓰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했었습니다. 사실 이 강의 영상이 있는데 현재는 영상이 네이버에서 이제 제목은 검색이 되는데 비공개로 돼 있어서 제가 분당 외과 교수님께 이 영상을 받을 수 있는지 요청을 드려보고 가능하면 유튜브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강좌를 검색할 수 있는 이런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제 메디업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이 media.co.kr 들어가셔서 오른쪽에 이런 연수 강좌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쭉 예정되어 있는 연수 강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6월 25일에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새싹 연구자를 위한 연구 방법론, 제목만 들어도 아주 배울 게 많을 것 같은 그런 연수 강좌네요. 정기적으로 찾아보시고 관심이 있으시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방법, 교수님과 함께 연구하기입니다.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과 다른 점은 제일 공격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꿈이 있다면 저는 공격적으로 쫓는 사람이 이루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두 가지 방법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교수님과 함께 연구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해보셨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학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서울의대 같은 경우에는 의학연구의 실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관심 있는 학생이 교수님과 팀을 만들어서 연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요. 대부분의 학교들은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아는 교수님이 있으면 좋겠죠. 또 한 가지 방법은 관심 있는 분야 교수님께 연락을 드리는 건데, 모교 교수님, 우리 의대 교수님께 연락을 드리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전혀 연줄이 없는 타교 교수님 이메일을 어떻게 알아서 연락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전 영상에서 설명했었던 외과의사 이준서 연구 소모임에 가입하시면 전직 교수님과 연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교수님과 함께 연구하기 틀린 예, 옳은 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틀린 예는 교수님, 뭐 연구할 거 없을까요? 이건 어렵습니다. 제가 이걸 해본 적도 있고 받아본 적도 있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교수님은 안 그래도 바빠요. 그런데 뭐 학생이나 인턴이나 전공의가 이렇게 뭐 연구할 거 없을까 얘기를 했을 때 이 학생이나 뭐 인턴과 같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주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어렵고, 옳은 예는 뭐냐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저 누군데요, 최장한 분야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지금 트렌드가 이런데 교수님 데이터로 이런 연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가 터무니없더라도 이렇게 준비를 해오면 이 친구가
진심으로 하고 싶구나. 그리고 같이 연구하면 결과를 낼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터무니없는 주제여도 이거를 좋게 바꿔서 할 수도 있고, 혹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연구여도 내가 가지고 있는 주제 중에 쓸 사람이 없어서 못하고 있었던 주제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설명해 드렸는데, 교수가 되는 사람이 적은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전에 업로드했었던 교수 되는 법 1번 영상이 일주일 만에 조회수 1,000회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 소모임을 하고 싶다고 연락 온 선생님은 3명에 불과합니다. 사실 1,000회 중에 정말 연구를 좀 해보고 싶은 사람이 100명밖에 없다고 쳐도 3%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방법을 배워도 안 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리 준비하면 무조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내가 이걸 해봐야 되겠어? 이런 생각이 있을 거고요. 재테크에 대한 책은 많지만 부자가 적은 이유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 방법의 최대 약점은 데드라인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이걸 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안 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외부적인 장치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간단한 방법은 앞서 소개드렸던 그런 논문 자료실 카페에 준비하는 과정을 올려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10명만 있다고 쳐도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가 공부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건 임시방편이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체계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 방법이 선생님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